자, 내가 죽으면 재산을 준다 이렇게 얘기한 게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요, 이 유증만큼 꼭 알아두셔야 할 사인 증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돈 많은 유부남 김 사장은요, 골프 모임에서 20살 어린 이 박 여인과 친밀한 사이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 김 사장은 내연 관계였던 박 여인에게 뭐 리조트를 같이 가거나 맛있는 것을 사주거나 했지만 현금이나 고가 선물은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정에 들킬 것을 좀 염려한 것이었는데 이 박 여인이 이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자 이 김 사장은요, 지금은 내가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죽으면 돈을 주겠다라면서 유언장을 써줬습니다. 못 살아. 일단 제가 볼 때 이 남편 죽으면 안 돼요. 안 돼.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되고. 근데 사실 저는 뭐 다음에 주겠다, 죽으면 주겠다. 저는 이런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근데 일단 무섭고 안 무섭고를 떠나가지고 식구들 몰래 어쨌든 다른 여인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거죠. 그게 너무 괘씸하죠. 아니 그럼요. 그러면 아내나 다른 가족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물론 아내나 이 다른 가족들은 모른 채 이 벌어졌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하다가 결국 다툼이 잦아졌고 갈라서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김 사장은요, 박 여인에게 이 10억 원의 재산을 주기로 했던 약속을 다시 없던 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바로 이 아내에게 모든 것을 실토하고 돈 안 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아내가 내연녀의 그 존재를 알게 되는 건데 이건 오히려 역효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물론 아내도 네. 이 좀 불같이 화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금액이 10억이다 보니까 아내도 빨리 좀 이성을 되찾았고요. 돈을 어떻게 하면 안 줄지 궁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남편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 네. 바로 이 유언장에 날짜를 적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아하. 이게 몇 월 며칠인지 적었는데 네. 이게 연도를 빼먹은 거잖아요. 그럼 이런 유언장은 이게 무효가 될까요? 어떻게 것 될까요? 같은데. 우리 진짜. 민법에 유언장에 그 엄격한 요건이 있는데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 유언장이 무효가 돼요. 어떤 거예요? 자필 유언장에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네. 있는데 유언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네. 그다음에 유언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작성자의 이름, 성함이 들어가야겠죠. 네. 그다음에 주소가 들어가야겠고 날짜가 들어가야겠고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주소도 어떤 사람이 암사동에서만 썼어요. 그냥 뒤에 안 쓰고 그냥 암사동에서 그렇게 그러면 안 썼거든요. 무효가 된 무효장이 있었고요. 날짜에 연, 월, 일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인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도장을 찍게 됩니다. 도장을.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남편이 실수를 해서 날짜를 빠뜨렸으니까 이거는 무효다. 유언장 효력이 없으니까 다 해결된 거 아닐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사인 증여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내연녀가 유언장이 무효더라도 사인 증여로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사인 증여란 증여로 하기로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계약을 말하는데 이 내연녀는 남편이 쓴 유언장을 복사해서 똑같이 나눠 가졌고 또 10억을 준다고 증서를 써줘서 고맙다 이런 문자 증거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유언장이 아니라 이 계약서로서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저는 이민중 기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인철 변호사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뭐 토씨 하나 틀리면 안 된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럼 유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례까지 들어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미 틀린 것,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를 복사를 해서 나눠 가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효력이 있다? 전 이거는 그 말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잘못했네 이민준 기자가.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인철 변호사가 아니래잖아요.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죠. 이민준 기자가 잘못하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효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장에 대해서 이 사인 증여나 유언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유언장이 무효가 됐을 때 사인 증여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유언장이 굉장히 엄격하게 구성 요건을 갖춰야지만 인정이 받는다는 이 변호사님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구성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도 이걸 일종의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주겠다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재산 주기로 한 사람이 뭐 명칭은 상관없어요. 일단 뭐 뭔가를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줄게라고 줬고 그걸 받는 사람이 알겠다. 나도 이 재산 받겠다라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이게 일종의 계약으로 봐서
죽으면 재산을 주겠다는 이 계약으로 효과를 인정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사연에서도 내연녀가 이 자필 유언장이라고 쓴 이 서면 이걸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문자로 어머 고마워요 자기 이렇게 답장까지 보냈잖아요. 이걸 승낙의 의사표시로 봐서 이게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아, 그 유언장이 죽었던 유언장이 다시 살아왔네. 그럼 혹시 유언장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사인 증여가 다시 살아날 뭐 그런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지금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거든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인철 변호사 믿습니다. 사이다 좀 우리가 주세요.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다 보면은 네. 다른 변호사도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변호사가 있거든요. 허지현 변호사랑 같이.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유언장이 무효냐 유효냐 가지고 막 다투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유언장에 이제 뭐가 하나 빠져가지고 유언장을 유효로 주장하는 이제 변호사가 위기에 몰린 거예요. 그때 그 변호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감탄스럽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생각하니까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거거든요. 허 변호사님 생각하셨잖아요. 자, 근데 사인증여라고 무조건 유효냐? 그게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인증여는 유언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요. 네. 이 유언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유언과 비슷하게 이 남편이 내연한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없던 걸로 하자. 한마디만 하면은 그 사인증여 계약이 없어져 버려요. 자유롭게 철회가 가능하거든요. 실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혼외 자식한테 20억 원을 주겠다고 어떤 각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외 자식이 나중에 달라고 소송을 하니까 소송 과정에서 이 사람이 한마디 했습니다. 없던 걸로 하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긴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각서를 써줬다 그러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없던 걸로 하자. 더 확실하게 하기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사망 전에 알게 된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각서를 쓰거나 이렇게 내용이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아무도 몰라. 근데 남편이 사망했어. 그러면 아내가 그냥 꼼짝없이 10억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남편이 이걸 철회를 하지 않고 그냥 사망했는데 이 각서를 내연녀가 갖고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유효하게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빰빰빰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이거를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나 그럴 뜻이 없었어라고 말하고 싶은 남편이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됐잖아요.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증여는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쉽게 철회를 할 수가 있지만 사망 후에 일단 효력이 발생을 하고 나면 이걸 바꾸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남편이 솔직하게 실토를 했던 게 이 10억 재산을 지킨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죠. 이게 저 순간의 선택이 10억을 좌우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게 반전에 반전이 맞아요.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나 없던 걸로 해 무효야. 이건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복한 아침같이 유익한 방송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10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일단은 사인증여라는 건 뭐냐면 이 증여는 일종의 계약이에요. 계약이 유효하려면 이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유언장은 아까 제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했죠. 네. 근데 계약서는 두 사람이 자유롭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고 사인만 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날짜 하나 빠져도 되고요. 이 사람이 쓴 게 맞구나. 두 사람이 합의한 게 맞구나. 그것만 인정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 이걸 얘기 안 하고 돌아가셨으면은 이게 또 계약이 유효가 될 수가 있는데 또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다. 네. 상속을 포기하면 돼요. 맞다. 가족들이 이게 일종의 그 채무가 되잖아요. 네.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데 주의점이 뭐냐면 3개월 안에 포기하셔야 되고요. 남편이 좀 이렇게 평상시에 좀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는 사람 같다 그러면 상속을 포기하든지 재산이 있으면 한정 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물려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갔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연은 뭐 남편이나 내연녀나 둘 다 잘한 거 없습니다. 잘한 거 없지만 만약에 재산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좀 확실하게 해두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증여나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든지 마음대로 철회하거나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미리 뭐 10억 받은 거 생각해서 뭘 사고 이런 거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돌아가신 분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재산 어떻게 처분할 건지 내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겠다.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이런 걸 존중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받는 사람이 정말 확실하게 해두고 싶다면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요. 현금이든 뭐 부동산이든 받아놓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를 내 이름으로 해놓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제일 확실할 수 있고요. 설령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피상속인과의 관계라든가 증여받은 이 시점에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회피한다는 거 이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요.